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바닷속 탄소를 흡수하는 세계 3대 블루카본의 하나로 잘피가 손꼽히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앞 바다에는 잘피가 대규모 서식지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민과 낚시꾼들이 버린 해양 쓰레기가 천연 잘피숲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바닷속 현장에 가봤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자작도 바다 위로 우뚝 솟은 기암괴석이 모여 장엄한 장관을 펼쳐냅니다. 배를 타고 섬에 가까이 가봤습니다. 수백 마리의 바다 가마우지가 보입니다. 섬 주변의 풍부한 물고기 사냥을 위해 잠시 쉬고 있는 겁니다. 이곳 바닷속에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수심 8m에 다다르자 초록빛 모자반 숲이 보입니다. 숲에는 노랗거나 하얀 생선알이 다닥다닥 붙었습니다. 주변에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잘피 군락지도 보입니다. 잘피 더미에 몸을 숨기는 물고기, 동해안 명물 생선으로 꼽히는 대구 횟대입니다. 바다 달팽이라 불리는 군소 같은 해양생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잘피는 바닷속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어 청정 바다로 만드는 세계 3대 블루카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피 숲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같은 면적 소나무 숲의 30배 안팎입니다. 그런데 잘피 숲 여기저기에 해양 쓰레기가 적지 않게 눈에 띕니다. 생선 모양의 낚시 미끼는 해조류나 어망에 엉켜붙어 잘피 숲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근처에는 담뱃값 쓰레기마저 발견됩니다. 잘피가 건강하고 확장이 많이 돼야 물고기들도 또 산란을 하고 조그만한 생물들을 또 찾아서 오는 또 큰 생물들이 하나의 큰 숲을 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다에 함께 들어간 다이버들은 해양 보호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모아 쓰레기를 하나둘 수거할 계획입니다. 바다 쓰레기를 보면서 이거는 좀 주워서 나와야겠다. 그래서 이제 지역 사람들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임을 가져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외딴 섬과 바다숲이 만나 풍부한 생태계를 이루는 앞바다에도 인간이 버린 해양 쓰레기들이 바닷속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올해 초 토트넘에 합류한 양민혁 선수가 한때 박지성이 몸담았던 영국 2부 리그 퀸즈파크 레인저스로 임대 이적해 마침내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이렇게 세계 무대로 진출하기 전 제2의 양민혁을 꿈꾸는 강원 유소년 축구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했는데요. 이송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토트넘으로 이적했던 양민혁이 2부 리그인 퀸즈파크 레인저스로 다시 임대 이적했습니다. 지난해 활약했던 강원FC의 등번호 47번을 달기로 했습니다. 출국하기 전 찾았던 곳은 제2의 고향 강원도였습니다. 열렬한 환호를 받은 18살 공격수 양민혁은 동생 같은 선수들을 향해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저는 환경에서 박수를 하고 있으니까 꼭 열심히 해서 너희들도 현실하면 됐으면 생각합니다. 이어 방문한 곳은 춘천 호평중학교. 선배 손흥민의 모교입니다. 양민혁은 손흥민처럼 기본기가 단단한 축구 선수가 되라고 진심으로 조언했습니다. 볼만 차서는 안 되고 또 뛰는 운동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힘든 훈련을 다 이겨내야지만 좀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난해 6월 고등학생 신분으로 K리그에 데뷔한 뒤 모든 경기에 출전한 양민혁. 12개 골에 6개 도움으로 활약해 구단 최연소 득점과 공격 포인트 기록을 갈아치우며 팀의 준우승을 견인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토트넘에서 데뷔전을 치르지 못하자 출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부 리그 퀸즈파크 레인저스로 임대 이적했습니다. 지성 선배님도 뛰었던 팀이고 또 여기서 더 많은 출전 기회와 더 많은 경험들을 쌓고 싶어서 강원 축구 팬들은 양민혁이 2부 리그에서 기량을 보여준 뒤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대활약하길 여전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금강소나무 군락지인 경북 울진 소강리에는 자란 지 600년이 넘은 대왕소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가 지난해부터 가지와 잎이 급격히 마르더니 고사하기 직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락지 곳곳에서 아름드리 금강소나무가 집단으로 고사하고 있는데
이상고온과 가뭄에 의한 기후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장성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최고의 소나무로 쳐 왕실에서 직접 관리해온 국내 최대의 울진 금강소나무 군락지입니다. 3,500여 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13배인 금강소나무 숲이 펼쳐진 산 정상부. 600년 이상 된 대왕 소나무가 높이 14m의 웅장한 자태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나무 전체가 바싹 말라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고사하기 직전입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특유의 푸르름은 완전히 사라졌고 잎과 가지도 많이 손실됐습니다. 바로 아래쪽에서도 100년 이상 된 금강소나무 7그루가 잎이 죽어 쓰러졌습니다. 고사목들은 보시는 것처럼 수령 100년 안팎에 보존 가치가 높은 큰 나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실제 피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2022년도에 여기 울진과 봉화에 있는 총 5개 면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약 6,000그루가 지금 현재 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강소나무의 집단 고사는 10년 전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울진 소광리를 시작으로 봉화와 삼척을 거쳐 지금은 설악산과 태백산 등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을 따라 번지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조사에서는 앞으로 설악산의 금강소나무는 47%, 치악산과 태백산에서도 40%가량이 고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집단 고사의 원인은 기후위기에 의한 이상고온과 가뭄, 이른바 기후 스트레스입니다. 극심한 가뭄과 이상고온에 노출되면 광합성 능력은 떨어지는 반면 호흡을 통한 탄수화물의 소비량이 증가해서 생존에 필요한 생리적 과정에 사용할 그런 탄수화물이 고갈돼서 나무가 죽게 됩니다. 지난해 겨울에는 수세가 약해진 대형 금강소나무 200여 그루가 폭설에 뿌리가 뽑힌 채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GIS를 돌려보면 약 500m에서 1000m 사이에 상대적으로 높은 고도에서 93%가량의 고사가 나타나고 현장 조사를 진행한 녹색연합은 금강소나무의 고사 실태와 고사 양상을 정밀 조사하는 등 체계적인 연구와 특별 관리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2025 화천 산천어 축제가 어제 폐막한 가운데 역대 가장 많은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3일 동안 찾은 방문객 186만여 명 가운데 외국인은 12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 수준을 크게 뛰어넘었고 지역 농산물 판매 부스의 매출액은 10억 원에 달했습니다. 홍천강 꽁꽁축제도 15일간 23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으며 지난 주말 성황리에 막을 내린 가운데 올해 입장권 판매 수익은 지난해보다 2억 원 늘었고 농특산물과 먹거리 판매장 매출은 5억 원에 달했습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지난달 원주의 채석장에서 발생한 20대 이주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홀로 작업을 하던 김용균 씨가 사망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같은 사고가 이번에도 반복됐다며 위험의 외주화가 이제는 위험의 이주화로 탈바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같은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사법당국은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오늘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오늘 공고돼 오는 26일 투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말 주민소환 청구에 대한 김진하 군수의 소명서가 접수되면서 관련 절차에 따라 오늘 오전 주민투표일을 결정해 공고하고 내일부터 25일까지 선거운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일반 공직선거와 동일하게 차량을 이용한 홍보방송과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방송 연설회 등이 개최됩니다. 투표는 2월 26일에 양양군 6개 읍면별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고 오는 21일과 22일에는 사전투표도 실시됩니다.
지난해 서울을 제외한 지역상가의 임대료가 하락하면서 양극화가 이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조사에 따르면 오프라인 상권 침체로 강원 지역 중대형 상가와 집합상가의 임대 가격 지수는 전년보다 0.7에서 0.8%가량 떨어졌고 특히 소규모 상가는 1%대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가 반영되며 강원의 집합상가 공실률은 17%로 서울의 2배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상가 투자 수익률은 강원이 3에서 4%를 기록하는 등 모든 지역에서 상승했지만 서울과 경기만 모든 상가 유형의 수익률이 평균 4에서 6% 수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내년에 강릉에서 열리는 2026 강릉 세계 마스터즈 탁구 선수권 대회 조직위원회가 오는 5일 출범합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오는 5일 서울 드래곤시티 컨벤션 센터에서 조직위원회 창립 총회와 출범식을 개최합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50여 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김홍규 강릉시장과 이태성 대한탁구협회 회장이 공동으로 맡게 되고 대회 집행위원장은 현정화 대한탁구협회 부회장이 담당합니다. 2026 강릉 세계 마스터즈 탁구 선수권 대회는 내년 5월 강릉에서 열리며 5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전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번 달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 시설급여 장기 요양기관 정기평가를 진행합니다. 대상이 되는 곳은 2023년 말까지 지정된 시설급여 제공 장기 요양기관 5,976곳으로 강원도에서는 319곳이 해당됩니다. 주요 평가 지표로는 수급자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과 백신 접종률 등 신설된 11개 지표, 감염병과 노인학대 예방 등 강화된 28개 지표가 포함되며 정기평가 결과는 내년 2월 공개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봄철 동해안 산림 화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대형 임차헬기 한 대를 강릉시 환동의 특수대응단에 배치했습니다. 도소방본부는 이번에 배치된 헬기의 경우 카무프 기종의 3,000리터급 담수 능력을 갖춰 기존 소방헬기보다 2배 이상 많은 물을 실어 나를 수 있고 기체와 일체화된 물탱크로 보다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밀한 화점 타격이 가능해서 산림화재 진화에 효율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구군이 올해부터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을 위한 보호자 거주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합니다. 보호자가 최근 2년 이상 양구군에 거주하거나 최근 1년 이상 거주하고 과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양구였던 기간을 합쳐 2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25일까지 양구 교육캠퍼스 누리집이나 양구군 평생교육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됩니다. 양구군은 2년간 987명의 대학생에게 22억여 원의 등록금을 지원했습니다. 삼척 해상 케이블카가 오늘부터 14일까지 시설물 정비를 위해 운행을 중단합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